국가 자격 실습 1 5주차 1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출 성형기의 형체기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체기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출기구가 있는 부분에 모든 부분에 형상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출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지가 녹여서 실린더 안에서 압력을 받아서 금형으로 이관시켜주는 사출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여기 있는 뒷부분이 형체부가 되겠습니다. 금형은 여기에 치부가 되고, 금형이 치부되면서 여기 있는 이동적 형판이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수지가 금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압력을 들어오는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형체로 잡아줍니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난 뒤에 성형이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동적 형판이 뒤로 후퇴하여 제품을 밀어내는 판으로 에젝터 로드를 전진시켜 제품을 빼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은 사출 시에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강력한 형체력을, 즉 뒤에서 안 밀리도록 앞에서 미는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형체부입니다. 또록 금형을 닫고 사출된 수지가 고화하면 금형을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출 성형기를 드러내놓고 본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출부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형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체부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의 패드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동식 사출기에 대한 부분들에 전동이라든가 아니면 유압을 힘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유압에서는 유압 구동부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사출기를 제어하는 전기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패드를 형성하는 그러한 부분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출 성형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사출기 성형기를 어떤 부분의 능력, 어떻게 큰 거를 한다든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출 용량과 형체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 용량이라는 것은 1회에 사출 가능한 중량이며 g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출할 때 이 사출기에서 수지가 흘러내려와서 앞으로 밀 때 최대한 밀어서 나올 수 있는 중량이 몇 g이냐, 보통 PE로 표시를 카탈로그에서는 표시를 합니다만은 그에 따라 다른 부분에서는 비중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이해해서 그 g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형체력은 사출기가 금형을 밀어주는 최대 힘이다. 즉 쉽게 해서 여기에서 압력을 받으면 뒤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락을 형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강력한 힘으로 이 부분, 금형이 열리는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힘, 이러한 부분을 형체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체력을 이런 부분은 주로 톤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러한 상표 뒤에 아라비아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뒷부분에 120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은 120톤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형체력이 120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표시하는 것은 1회에 사출할 수 있는 사출의 양과 형체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부르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몇 통 사출기냐, 몇 통 사출기냐. 예를 들어 100통 사출기, 200통 사출기, 그다음 300톤, 500톤, 650톤, 800톤 이런 식으로 톤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 보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보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보합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보충해주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출된 용융수지가 역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압력이다. 즉 수지가 게이트 입구를 통과해서 제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발력에 의해서 뒤로 후퇴하고 빠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압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빠져나온 것을 방지해주는 압력이다. 또한 이 보합은 수축에 의한 불량을 막아준다. 즉 쉽게 해서 보충해주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출 성형된 수지가 체적 변화에 의해서 체적 감소가 일어나면 여기 압력을 계속 밀어넣기 때문에 체적 감소분에 대한 만큼의 수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축에 의한 불량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압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보합을 2차 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출된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압력을 가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그림은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가소화 단계, 이 가소화 단계는 수지를 녹이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소화 단계가 끝나고 수지를 다 녹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실린더 내부에 노즐이 강력한 힘으로 앞으로 밀게 되면은 이 부분을 수지가 거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충전 단계가 충전해서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냉각이 가기 전에 계속적인 압력을 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합 단계입니다. 물론 이 충전 단계에서도 강력한 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합이 또 계속 압력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후퇴하지 말는 역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압력, 그 다음에 수축에 의한 불량, 이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보합의 단계를 합니다. 다음에 보합이 끝난 수지는 성형된 수지를 냉각을 시켜서 제품을 빻아야 되기 때문에 냉각 단계를 합니다. 이 냉각 단계를 할 시간에 사출부에서는 냉각 단계는 거명에서 하는 것이고 사출 단계에서는 계량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출을 위한 계량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냉각 단계가 끝난 부분은 제품을 지출하는 지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합이라는 것은 압력된 부분에서 2차 압력, 즉 쉽게 해서 방지해주는 역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압력, 수축에 의한 불량을 막아주는 그런 압력이 되겠습니다. 호프로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프로드라는 것은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재료 탱크 드라이어, 즉 쉽게 해서 호프 드라이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호프 드라이어입니다. 이런 부분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성형이 등에 자동적으로 재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호프 드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즉 쉽게 해서 수지를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기계의 펌프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수지를 큰 다른 통에 담아놓고 이 수지를 통해서 이 수지에서 호프 드라이어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각 사출기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호프 드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프 드라이어는 재료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호프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형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성형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즉 성형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실질적으로 성형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출품을 왔습니다. 사출품을 그려놨는데 레고에 대한 사출품을 했습니다. 레고 금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러한 부분에 치수 공차가 조금만 맞으면 안 들어간다든가 너무 헐겁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고 금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성형품 품질 어떤 부분의 치수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형태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조건들입니다. 첫째, 용융 수지의 온도, 즉 사출 수지의 온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수지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압력이 증가하면서 표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되고, 너무 높으면 흐름성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지지만 거기에 대한 수축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서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지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사출 속도. 사출 속도라는 것은 사출을 밀었을 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밀느냐. 즉 속도가 빠르면은 수지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출 속도, 그 다음 사출 압력, 즉 쉽게 해서 수지 온도, 사출 속도, 그 다음에 사출 압력, 이 세 가지가 성형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성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주 깔끔하고 치수가 정밀한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용융 수지 온도나 속도라든가 사출 압력 이런 부분을 데이터화하여 정확한 데이터화하여 그 조건에 충족시켜서 항상 적정한 사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는 수지의 성형 수축률의 변동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변동 요인, 즉 쉽게 해서 똑같은 수지를 사용했는데 어떤 부분은 수축이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은 수축이 많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요인이 주는 장치,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캐비티 내의 수지압, 즉 사출압으로 냈을 때 성형분해의 수지 압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지의 온도, 수지의 온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지 온도는 용융 수지 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검형 온도. 검형도 온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차게 할 것이냐 뜨겁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냉각을 빠르게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 성형품 살두께. 성형품 살두께가 두껍냐 얇으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고 게이트 단면적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러한 게이트 단면적이라든가 성형품 살두께는 이 수축률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적으로 보시기는 캐비티 내 수지압은 압력이 높으면 수축이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꽉 차 있기 때문에 수축량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 수지 온도. 온도가 높으면 수축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거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밀도가 촘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축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 게이트 단면적. 게이트의 단면적이 크면 수축이 작아진다. 수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축이 작아진다. 게이트 단면적이 크면 수축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살두께. 살두께 두꺼우면 수축은 커진다. 즉 살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러한 부분에서 수축되는 양,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두께 두꺼운 이런 부분들은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형온도. 온도가 높으면 마찬가지 수축이 커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사출품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출품은 이거와 별로 관계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런 조립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수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해줘야만 조립 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출 성형 시 너무 높으면 프레시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충전 불량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프레시라고 합니다. 붉게 된 이 부분을 프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게이트가 이 부분 런너 게이트가 들어가면서 충전이 됐다가 이 끝부분에 충전이 덜 된 미성형되는 이러한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은 사출 압력이 되겠습니다. 사출 압력이 이러한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쉽게 해서 압력을 적게 하게 되면 미성형이 발생할 경우, 압력이 너무 높으면 프레시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출 압력과 플러스해서 사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조금 미치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고, 그 다음에 수지의 온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출 압력이 되겠습니다. 가소화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가소화 능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용해할 수 있는 수지의 중량을 얘기를 합니다.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중량을 수지를 용융시킬 수 있느냐, 즉 쉽게 갖고 금형 내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용융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가소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형체력은 금형을 받는 최대 힘으로 일반적으로 톤으로 표시하고 성형 가능한 최대 투영 면적을 의미한다. 그래서 형체력은 계산 공식이 투영면적의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유효 사출 압력 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형체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출 중량은 온수로 예전에 표시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냥 g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 사출기의 세도 중량은 이론 사출 용적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스크류 스트로크, 그러면은 단면적은 3.141596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파입니다. 파이 부분에 스크류 직경, 이거는 수학 공식에서 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크류 직경은 4분의 파이 d의 자성이죠. 4분의 파이 d의 자성 곱하기 스크류의 스트로크,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사출 중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출 실린더의 피스톤이 스크류를 앞쪽으로 밀어내는 힘이다. 이 사출을 얼마만큼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얼마만큼 힘으로 밀어내느냐, 이거는 kg pro 표시됩니다. 이것은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요압 라인 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사출 압력, 스크류 선단부에 발생하는 최대 압력, 사출 압력은 실린더 직경 분의 스크류 직경 곱하기 요압으로 표시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출 압력을 표시합니다. 다음 사출률 노즐에서 사출되는 수지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다. 단위 초당 사출 가능한
수지의 최대 영역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소화 능력, 방금 전에 나온 가소화 능력이죠. 가열 신더가 가소화 가능한 최대의 수지의 양이다. 가소화, 다른 말로 용융이라고 표시합니다. 단위 시간당 중량으로 표시한다. 저희 1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용융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출 성형 작업을 할 때 수지의 공급에서 성형 완료까지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러한 순서 부분은 자, 호퍼에서 수지가 들어옵니다. 그런 수지가 들어오겠죠. 수지가 들어오면은 이 안쪽 실린더 쪽으로 들어갑니다.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서 이 앞부분 노즐 부분에서 수지가 검용 쪽으로 들어가겠죠. 노즐에서 나온 수지는 스프루를 통과하여 러너 게이트 캐비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수지가 충전돼서 앞으로 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요 노즐에서 사출기에 대한 수지의 흐름은 끝이 나고 안쪽으로 스프루를 통해서 이제 검용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검용으로 들어가서 검용에 들어가게 되면 러너 게이트 캐비티, 러너는 스프루를 통과한 수지가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게이트까지 전달해주고, 게이트는 수지를 들어가게 하면서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켜 흐름을 좋게 하면서 캐비티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출 성형기 용량 표시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법은 1회의 사출로서는 최대 사출량이나 그 다음 형체력으로 표시합니다. 1회 사출로서는 사출의 양을 구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출량은 알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제품을 샀을 때 제품의 중량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중량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전에는 1회 사출할 수 있는 이 사출의 양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형체력을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보통 형체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자, 형체력이라는 것은 사출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뒤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2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출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의 형체력은 250톤까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체력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투영 면적 곱하기 사출압으로 이렇게 되습니다. 보통 투영 면적은 제곱 센티미터로 기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큰 사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가 100이고 이 거리가 100이라면 투영 면적은 10 곱하기 10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밀이기 때문에 센치로 변환해서 10 곱하기 10 100에다가 사출 압력을 500으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500으로 하면은 여기 부분에서 걸리는 형체력은 50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50톤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을 형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